AI칩, 차량용 반도체 등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술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은 인공지능, 전장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100명 중 85명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13.0%, 복수응답을 포함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 최고 선도국가의 수준을 100점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설계, 전장 반도체 설계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 부품, 소재 등 반도체 후방 산업으로서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메모리 시스템 AI 등 모든 조사 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 부족 상황이 더 심각했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AI 반도체 설계, 전장 반도체 설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및 공정 인력도 현장에서의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영향은 중국 정부 주도 지원, 대만 기업 대규모 투자 꼽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대만, EU, 일본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주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 또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 등도 우려점으로 들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 회장은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 설계 소재 부품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 한국형 전자전기 소요검증 실패. 밀리터리 리뷰 이지 2104호 특집은 한국형 전자전기 소요검증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아주 중요한 전투체계이기에 원래 홍보를 위하여 만든 블로그이지만
밀리터리 리뷰 이지 2104호의 관련 기사 내용 모두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자들은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밝혀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 기사를 쓸 경우 어쩔 수 없이 열에 한 둘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정부,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교체되면 국내의 무기 개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냥 밀리터리 리뷰의 예측과 분석이 틀렸다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조건 일반 언론에서 먼저 발표해야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개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소요검증 보고서 2019년부터 사업화 과정을 밟고 있던 국산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기대 소요검증 보다 정확히 전력 소요 분석을 통과하지 못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화하면 국방부는 한국형 무기 개발에 앞서 국방부 산하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그 무기의 적절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전자전기와 같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무기체계는 키도를 통해 소요검증을 실시하며 2011년부터 키도에 용역을 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기술적 측면에서 소요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왜 공중 분해되는가? 국방부의 전력 소요 분석은 군의 소요에 대한 쟁점 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사항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간단히 비용 대 효과를 정밀히 연구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형 전자전기가 전력 소요 분석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1차 책임은 소요를 제기한 한국 공군에 있습니다. 전력 소요 분석은 공군이 제출한 전력 소요 요청서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이때 제출된 서류가 부실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소요가 반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전자전기는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서자에 해당할 뿐입니다. F-35E와 같은 주력 전투기는 공군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군이든 해군이든 간에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바로 많은 자리를 제공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기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긴 어렵고 거의 모든 조직의 생리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4대의 국산형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2조 5천억 원의 개발 및 도입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군 입장에서는 겨우 4대 수량,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운용요원으로 선발되면 쉽게 보직 이동이나 승진이 곤란한 골치 아픈 사업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것은 공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육군이든 해군이든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무기 운용병과는 기술력 유지를 위하여 장기간 한자리에서 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전기는 공군의 상부지휘부나 여론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다 승진에도 유리한 병과 및 무기체계가 아니므로 공군의 도입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의 골치 아픈 기술 특성도 문제입니다.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전자전 체계는 그 운용 효과를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 및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기도 곤란합니다. 취약한 북한 방공망이 문제? 관계자는 전자전기 사업이 이번 소요평가 작업을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의 취약한 방공망 상황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휴전선에 인접한 전방 지역과 동서해안 지역에는 사거리가 긴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을, 평양 지역에는 SA-2와 함께 중고도의 효과적인 SA-3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10,000문이 넘는 적어도
및 중고도용 대공포와 10,000발이 넘는 SA-7 16 휴대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집중도 때문에 한때는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현재는 그냥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